닥터 스테판 28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코리아 반도의 현 정세를 진단 바랍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여전히 전쟁이냐 평화회담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고요. 달리 표현하면 북이 군사해법과 외교해법 사이에서 최종 결심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 군사해법과 외교해법의 두 줄이 하나의 동아줄로 엮여서 뻗어나가고 있는 형세. 이 중 어느 줄을 당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된 상태. 예, 그래서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전쟁과 평화 사이의 스펙트럼이 매우 큰 만큼 극과 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 해법은 미국 측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지요. 그 뉴먼 석방해달라고 미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예, 뭐 리처드슨이라든지 글린 데이비스, 존 캐리 등등의 발언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북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듯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 설사 이들 중에 누군가 방북하고 뉴먼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북미 외교회담의 어떤 전기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예, 북으로선 함량 미달이라고 만족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해법은 아직 명분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전쟁이란 아무래도 가장 극단적인 선택인 만큼 정세는 계속 한편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외교적 회담이 준비되는 투트랙, 이중적인 상황이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북이 참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서도 외교적 회담이 준비된다는 말씀 좀 더 해설 부탁드립니다. 먼저 북의 참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김일성 예. 주석이 1949년 한 해 동안만 2617번의 남측으로부터의 북침 공격을 막으며 참았던 역사적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건 북의 그 현대조선 역사라는 공식적인 역사 서적에 나온 표현인데요. 예, 1950년도에도 6.25까지 참았으니 그 횟수는 수천 번인 셈입니다. 예. 북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김일성 주석은 30대 청년 최고사령관이었고요. 청년으로서는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한 건데요. 예, 그게 전쟁입니다. 북이 생각하는 전쟁입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도 30대인데 김일성 주석의 사례를 가장 중요하게 참고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늘 가령 나는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능히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 최근에도 서남전선 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보면 쉽게 말해서 서남전선 역량만으로도 청와대 불바다, 통일대전 불바다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북의 군대 인민의 정신력과 그 군사기술적 준비, 북의 첨단 재래 무장력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북은 대포 몇 대 가지고 월미도에서 3일이나 미군 등의 인천 상륙작전을 저지시켰고, 예,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도 14일간이나 막았거든요. 예, 예. 아마 통일전쟁을 한다면 그 추정되는 3단계 계획 단숨에 진행시켜서 통일 과정에서 있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상을 전격전 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그토록 강조한 군사 전략 개념입니다. 예,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1950년 6월 25일 이후 즉시적이고 동시적인 반격이라는 명령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 해방시키고 대전 해방시킨 그런 역사를 재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천일 양병, 천일 동안 군사를 기르고 일일 용병, 하루에 군사를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전쟁론의 상식과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북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이유를 절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전쟁 역량이 충분한데 전쟁 명분을 마지막 단계에서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한편 외교란 것은 협상이고 이건 힘이 약한 측에서 추진하는 법입니다. 중세시대 표현으로는 화친이죠. 예. 상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을 때 쓰는 전략이고요. 예. 지금 외교적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측입니다. 중국이 중재를 서고 있고요. 그건 중국의 전략이죠. 자기들이 세계 패권을 다툴 만큼 힘이 마련될 때까지 중국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전략 이거죠. 도강양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사실 제2차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겁니다. 예. 극동만이 아니라 중동까지, 아시아만이 아니라 중동, 미 본토와 유럽까지도 무사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수도 있지요. 이미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을 실은 포브스 위성탄두를 지상 500km 극궤도에 올려놓고 90분 간격으로 지구를 돌면서 미 본토를 또 유럽까지 위협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잠시 삼국지 얘기를 좀 하면 우리가 그 적벽대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갈공명이 오나라에 가서 한 역할이 뭐냐면 오나라 대신들 중에 화친을 주장하는 예. 그런 흐름을 정리시킨 겁니다. 그 제갈공명과 주유가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손바닥에 써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화자 유명한 일화죠. 적벽대전은 위나라의 조조군대와 오나라의 손권주유군대의 역량이 10대 1입니다. 예. 그 역량상 압도적인 열세를 바로 작전, 적벽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화공법을 써서 그 조조군대를 섬멸시키는데요. 예. 그래서 좀 더 통쾌하죠. 압도적인 열세였는데 작전으로 이겼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쟁은 역량 대 역량의 싸움이에요.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량 대 역량, 작전 대 작전의 싸움인데 북은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올해 7.27, 9.9 각각 정규군, 비정규군 열병식을 통해서 보여줬던 북의 군사 역량 그리고 핵전 3단계, 통일대전 3단계라 우리가 추정하는 그런 작전 계획들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남은 건 전쟁 명분이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삼국지하고 연관지어서 좀 본다면 중국의 위치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외교 전략이죠. 예. 예. 지금 자신들의 힘이 세계 패권을 다툴 만큼 커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미국과 화친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확히 말하면 유대자본의 조종과 압박에 의해서 지난 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북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이제 그 북미 대결전에 중재를 쓰려고 매우 애쓰는 모습도 그거죠. 네. 9.19 공동성명 강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방공 식별구역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 전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은 중국이 갑자기 군사 역량이 강화된 게 아니라 작전 계획이 바뀐 것도 아니고 미국이 뭐 피벗 투 아시아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반발이면서도 북의 힘이 강하고 북의 최종 결심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봐서 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 5월 22일 그 방중했던 최용의 특사가 제갈공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적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는 제갈공명 못지않은 그런 천재적인 전략 전술가들이 숱하게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작은 나라가 소련 동구도 무너지는 판에 중국도 헤매고 있는 판에 미국과 맞서서 더 나아가 유대자본과 맞서서 세계의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맞서서 당당히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이 현상은 그 역량 축적과 작전 계획의 준비를 볼 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문제는 그 외교 회담의 수위가 북이 원하는 거창한 변혁에서 함량 미달인 건데요. 당장 북미 간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예. 북일 수교 북남 또는 남북 14선언이 이행되거나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이죠. 예.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북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남에서 전면항쟁의 불길이 지속될 바라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거창한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 일정마저도 대범하게 보는 그런 시. 예. 사실 스스로 그어놓은 일정에 너무 집착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에게 휘말릴 수도 있겠죠. 예. 이미 공개된 일정이니까. 다만 반관 반민 회담과 같은 그런 공식 비공식 회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북이 미국에 전달한 그 요구가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현재까지 별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한편 북이 일체 외교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국제연대나 세계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간 반민이니 유엔 연설이니 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평화 공세를 펴는 거죠. 특히 중국과의 연대 전선을 형성하는 데서도 이런 측면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 자체 전략도 있지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더욱 이런 측면에서의 평화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가능성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유엔에서 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예. 이런 인권 시비를 거는 게 외교 협상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뉴먼 석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뉴먼 석방건이 외교 해법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인권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진 않죠. 인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아전인수적으로 부르주아 관점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재단하는 오히려 인권 최대 유린국이 인권을 가장 옹호하는 나라를 적반하장격으로 비판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만은 예. 보통 그 외교적인 협상이라든지 특히 다자구도를 만들어 나갈 때 이런 인권 개념이 유용하다라고 미국이나 서방 측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예. 가령 그 헬싱키 프로세스라든지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프로세스의 한 모델인데 물론 처음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는데 나중에 소련과 동구가 무너지는 때 특히 그 서방 제국의 인권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예. 예. 이건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뉴먼 석방이 일반적으로 북미 간의 외교 해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일정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북미 간의 외교 회담을 시작하는 데서 예를 들면 데이비스든 캐리든 심지어 리처드슨이든 북에 가서 뭐 뉴먼 석방 나아가 뭐 케네스 백까지 데리고 나온다면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나 회담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케네스 베라고 하면 뭐 리처드슨이라든지 뭐 예전에 이제 킹 특사가 방문하려고 했던 건데 뉴먼 석방 정도의 카드라고는 최소 데이비스 나아가 캐리의 방북까지도 추동할 수 있는 정도의 계기가 아닐까. 예전에 2009년에 그 두 여기자 건 같은 경우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의 계기가 됐죠. 예. 그런 그 측면에서 볼 때 캐리 국무장관의 방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뉴먼의 사제문이 공개되고 미국 정부 측에서의 그 공식적인 성명, 예. 일종의 그 부탁이죠. 풀어달라. 지난달 22일 그 데이비스가 베이징에서 캐리가 방송에까지 나와서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이번에 공개된 사제문의 내용을 보니까 뉴먼은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코리아 전쟁 당시에 9월산 유격대라고 해서 북의 군대를 타격하고 예. 인민들까지 학살한 걸로 보이는
그런 그 이른바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아. 북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그 몸서리 쳐지는 원한의 대상인데 예. 그런 사람이 85세까지 편안히 살다가 감히 북에 들어와서 그것도 대담하게 예. 그 생존자들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북을 자극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니 그게 예.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음. 과연 이것이 실수인가 고의인가? 예. 고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명분으로 해서 북미 외교해법에 실마리가 잡혔으니까요. 왜냐하면 예. 케네스 베는 아무래도 코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예. 미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구출의 명분이나 정서가 좀 약하거든요. 음. 메릴 류먼 같이 코리아전 참전 군인이라든지 나이도 85세고 네. 비중 있는 인물이었고 이렇게 되기 예.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거 그거는 다른 그 유사한 사례의 인물들이나 이런 걸 그 볼 때도 충분히 나서는 명분이 있는 거죠. 예.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되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다만 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한 북이 생각하는 외교해법, 북미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 체결, 북일 수교, 북남 또는 남북 간의 사실상 낮은 단계 연방제로의 진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거창한 변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그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예. 그런 로드맵이 명확해지지 않는 이상 외교해법으로 최종 결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93, 4년부터 해서 5차에 걸친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거든요. 예. 98년, 2000년에도 6.15 공동선언 12 북미 공동 커뮤니케 2006년, 2007년에도 2.13 조치 그리고 14선언 합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되면서 완전히 휴지장되고 코리아 반도에 핵전쟁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예. 정전협정 60돌이 되는 해에 그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싸움이거든요. 예. 작년 12월 12일 날 극계도 이상 올려놓고 올해 2월 12일 날 제3차 핵시험하고 할 때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이제 그 흥미로운 거는 과거에는 이런 겉으로는 인공위성이고 속으로는 포스가 되는 이런 결정적인 무기 예. 또는 핵시험과 같은 그런 카드들을 절정 시기에 썼는데 예. 이번에는 처음부터 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건 오늘 얘기가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법으로 만드는 예. 다시 말하면 이란과 달리 과거 핵을 묻어두고 미래의 핵을 가지고 핵 협상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핵군축 회담을 통해서 목표를 관찰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초반에 그리고 작년 말에 인공위성 또는 위성탄두 발사와 올해 초에 제3차 핵시험을 능가하는 더욱 강력한 위성탄두나 핵시험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견케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았다. 예. 북미 또는 반미 전면 대결전에 군사적 대결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자는 외교해법에 쉽게 나설 리가 없는 거죠. 그럼 현재 군사적 긴장 정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 선군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군 혁명은 늘 강조합니다만 지난 8월 25일 선군절에 김정은 제1부에서 최고사령관의 담화가 발표된 뒤 예. 바로 강조하다가 좀 뜸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구자맘 사건을 11월 초에 공개한 후에 1년의 흐름이 있는데요. 예. 그 흐름의 연장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령 11월 24일에 발표된
우리 당의 성군 사상이 밝힌 혁명 이론의 독창성이라는 논설, 그리고 11월 28일에 발표한 우리 당의 성군혁명 사상이 밝힌 정치 이론의 독창성이라는 논설, 이 두 개의 논설은 내용에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 북의 성군혁명 이론, 성군 정치 이론이 체계화되고 심화 발전하고 있다는 현주소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예. 좀 설명하면, 전자, 우리 당의 성군 사상이 밝힌 혁명 이론의 독창성, 줄여 성군혁명 이론이라고 하면 그간 조국 통일 3대 혁명 역량이라고 해서 김일성 주석이 1960년대 북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과 남의 민족해방 혁명 역량, 그리고 국제혁명 역량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소련 동구가 무너진 뒤에는 1990년대에 북과 남과 해외의 우리 민족의 역량 해서 3자 연대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국제혁명 역량이 빠진 거죠. 또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조국 강복회를 각각 기관차와 열차 차량에 비유했는데요. 그 이후 군대와 인민, 혁명무력과 통일전선이라는 2대 혁명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당을 넣어서 3대 혁명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북의 혁명 이론의 원칙에서 당은 주력군의 첫 번째 역량입니다. 그간 남에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당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가 돼가지고 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이렇게 3대 주력군을 강조했죠. 그러나 사실 당이 그 앞에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북에서 당이 군대에 대해서 우위의 지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김정은 제1비서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의 3가지 직함 중에서 제1비서라는 당직함이 가장 먼저 나오고, 군복이 아니라 오직 인민복만 입는다든지 어렸을 때 군복을 입히고 공부를 가르쳤던 사진이 있는데요. 예. 그런 사진과 대비해서 볼 때 더욱 뚜렷이 느껴지는 것이죠. 인민복 입은 것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후자 우리 당의 성군혁명 사상이 밝힌 정치이론의 독창성, 줄여서 성군정치이론 논설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유명한 김정은 제1비서의 성군절 담화의 한 대목인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성군 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새로운 혁명 이론입니다를 전반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일단 이 노작 인용 다음 문장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혁명협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은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주체 혁명 원리이다. 우리 당의 성군혁명 사상은 이 원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혁명 승리를 위한 관건적 문제들의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은 총대로, 군대로, 전쟁으로 승리한다. 예. 이건 김일성 주석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노동신문 논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북이 거창한 변혁이라는 혁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예. 11월 24일, 즉 연말을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런 원리 원칙을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김정은 제1비서의 담화문 문장에 대해서는 혁명의 주력군이란 바로 군대인 만큼 그 군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수령당 대중의 혁명의 주체,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수령당 군대 인민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하고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군대의 역할을 높여서 앞세워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 김일성 주석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군사업 지도 기념일인 북에서 말하는 선군절 8월 25일에 발표하며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부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한편 또 다른 성군혁명 이론 논설에서는 혁명적 군인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수령결사옹의 정신, 결사관철 정신, 영웅적 희생 정신, 이 3가지 중 영웅적 희생 정신에서 바로 구자맘 사건이 연상되죠. 예. 예. 정리하면 최근 성군혁명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원리 원칙대로 총대로, 군대로, 전쟁으로 혁명승리 이룩하겠다는 다짐이고, 예. 그런 혁명적 교양을 군대와 인민에게 주는 것이고, 연말까지 거창한 변혁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예. 현재 진행형이며
결정적인 그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전쟁 명분을 축적하자는 최고 리더의 뜻이 함축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12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한 달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북에서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에서도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흥관철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예. 인터넷 노동신문을 보면은 정말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음. 그리고 올해가 무슨 5주년이라든지 10주년이라든지 이른바 북이 강조하는 꺾어지는 해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왜 강조하는가? 단순히 12월 17일 서거일을 앞두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겨울 전쟁을 벌이겠다는 어떤 각오 속에서 이 겨울 전쟁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남과 더불어 벌이는 전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찰하는 전쟁, 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면 정말 무시무시한 선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단 1%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요?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자동차라는 어떤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죠. 예. 예. 그런데 1%가 아니고 50%가 넘습니다. 최소 아무리 줄여잡아도.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니미츠 핵항모 타격단, 하반기에는 조지 워싱턴 핵항모 타격단, 상반기에 B-52, B-2A 스텔스 전략 폭격기죠. 핵 폭격이 들립니다. 예. 하반기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이런 정세 속에서 정전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북이 이미 초전자기파 위성탄두를 지상 500km 극궤도에 올려놓고 4개나 제3차 핵시험도 하고 이런 조건에서 코리아 반도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지난 60년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북이 신년사든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든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그런 아주 엄중한 국면이 조성돼서 곧 일어날 것 같았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 이젠 타성에 젖어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의 일화를 봐도 그렇고요. 예. 지금 북이 걸고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의 드라이브의 추세를 봐도 그렇고 전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방공식별 구역권, 그 건 하나만 보더라도 갈수록 그 동북아 정세가 첨예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겨울 전쟁이든 아니든 제2차 코리아전이든 제3차 세계대전이든 언제 어디서 핵전쟁의 참화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전쟁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예, 방금 방공식별구역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남중일에 모두 쟁점이 되고 있고 최근 중국이 미국에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말씀 이미 잘 하셨는데 이 방공식별구역의 본질적인 문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남코리아는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이미 일본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 오래됐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100년 전에 식민지로 만들어서 20만 성노예 850만 징병 징용으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던 100년 숙적의 그 나라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이어도를 포괄하는 방공식별 구역을 긋자 이제 난리를 치는 건데 물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도 그런 것을 용납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방공식별 구역을 긋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그 조어도도 포괄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괌도에서 미국이 코리아 반도 쪽으로 비행기를 날릴 때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북을 겁주려고 비행대를 보내는 건데 중국에 사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 예. 겁주려는 의도가 우습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북미 간의 군사적인 대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북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 우호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민족의 자존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북미 간의 군사적인 대결상이 첨예한 조건 하에서 북과 중국 간의 반미 군사전선이 더욱 강화되고 미국의 북침 전쟁 계획에서 차질을 빚게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중국 자체의 동중국해 또는 동남중국해에서의 해상 패권을 이제 미국과 점차 다투기 시작한다. 중국의 힘이 그만큼 커지고 배짱도 좀 생기고 물론 그 한편에는 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또는 일본이 그 자체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를 제국주의적인 침략 전쟁이나 군사적인 어떤 충돌로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첨예한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국이 북과 전통적인 군사적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예.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의 침략 기도와 일본이라는 공국주의 부활 책동에 맞서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B-52가 출격한 건 별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함께하는 호위 전투기도 없었고 자체 무장도 하지 않았고 네. 굉장히 덩치도 크고 이미 구닥다리 그 폭격기에 불과한 B-52에 대해서는 중국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 호들갑을 떨면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은 거죠. 이미 방공식별 구역으로 군사적 공세를 취한 만큼 예. 미국이 그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고 방공식별 구역을 침습하는 이런 대응에 대차 대조표는 중국의 이득이죠. 네. 왜냐하면 중국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미국은 이례적으로 그것을 침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영리하게도 더 이상 그 대응하면서 확전을 일으키지 않은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최대 손실은 남이죠. 이미 오래전에 일본이 이오도를 포괄하는 방공식별 구역을 획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도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 미국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과 중국, 중국과 남국 간의 군사 외교적인 분쟁이 생기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대치선도 더욱 첨예화되고 이런 과정은 남측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앞에서 구자밤 사건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10월 12일에 조지 워싱턴으로 비롯한 미 핵항모 타격단이 서해 진입을 성동격서가 아니라 성서격동의 성서, 서쪽에서 소리치는 그런 전술로 삼고 예. 10월 13일에 북동해 연안에 들어온 미 핵잠함을 격동이죠. 동쪽에서 공격한 거죠. 북의 구잠함이 발견하고 폭로를 터뜨려서 치명타를 가하다가 예. 스스로도 예견된 파장으로 침몰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미 핵잠함은 북잠수함의 2차 공격을 북영해 내에서 받았든지 아니면 남영해로 도망치다 받았든지 북의 입장에서 보면 구잠함 해병들을 동해용사라고 부르고 최고의 영웅칭호를 주고 예. 자녀들을 혁명유전학원에 보내고 노동신문에 집중 편집하면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묘주까지 되고 애국 열사능 수준의 돌사진을 붙이는 등 이렇게 북이 내세울 만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게 올 하반기 북미 간 군사대결전의 하이라이트라면 더욱 북이 부각할 만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올 하반기 군사적 대결의 하이라이트는 될 수 있어도 2012년, 13년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의 하이라이트로 보기에는 좀 미약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오늘 좀 다르게 더 설명하면요.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과 매우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이 수중고속 미사일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파괴했을 때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여파로 천안함이 다치고 순간 놀라서 급히 달아나다가 북에선 올해에 폭파당했다 생각했겠죠. 그렇게 급가속을 내다가 가운데가 내파되면서 뚝 끊어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때부터라도 잘했으면 남군인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군이 백령도 성근을에 있는 잠수함의 승무원들 시체와 미사일 등을 수습하느라고 성동격서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천안함에 돌린 거지요. 예. 그렇게 된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음. 가령 백령도 용트림 바위 밑은 위험해서 미 유디트 대원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 유디트 대원들이 들어가게 했고 예. 한준희 중위가 목숨을 잃었고 동료들은 천안함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다라고 하면서 그 모양을 증언했는데 바로 잠수함이죠. 그러다 나중에 부정했고요. 예. 주남미 사령관은 유례 없이 가족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주면서 일종의 돈으로 입막음을 했는데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눈물 콧물 생쇼를 한 사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가슴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면서 살아있을 때 불러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강영구 병장, 김선명 상병, 박정훈 상병, 나현민 일병, 조지훈 일병, 정태준 이병, 장철희 이병. 반면 북의 구잠함 사건은 미국의 핵잠함을 추적한 결과 근접해서 폭내를 터뜨리며 스스로도 다치는, 그걸 북에선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하죠. 예. 북의 최고 사령관은 20일 만에 애국 열사령에 버금가는 묘를 만들고 스스로 묘주가 되고 그 죽은 해병들을 모두 최고의 영웅으로, 그 가족들은 최상으로 보살피면서 예. 자녀들을 혁명유전여 학원에 보내고 노동신문에 집중 편집해서 온 나라가 알게 하고 시대의 영웅으로. 둘 다 미 측 잠수함이 파괴됐으나 공개가 안 된 공통점이 있다면 예. 차이는 전자는 이스라엘 잠수함이고 후자는 미 잠수함이고 천안함이든 구잠함이든 여파로 파괴됐는데 이게 공통점이라면 예. 전자는 도망치다 후자는 스스로 감수하면서. 남과 북의 최고 리더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남의 대통령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자회견에서 생쇼를 하는 걸로 끝. 예. 북의 최고 리더는 묘주가 되고 묘역을 만들고 최고 영웅 칭호를 주고 가족을 챙기면서 온 나라가 아는 영웅으로 부각하는 거죠. 예. 둘을 굳이 비교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과연 통일전쟁이 벌어지면 어느 쪽 군대 인민들이 떨쳐나서서 영웅적으로 싸우겠는가. 예. 이건 지나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분명하다. 남의 박근혜 정부가 각성해서 일단 북이 바라는 전쟁 명분을 그만 지어주고 미국만 추종하다가 한순간에 통일대전 반미대전으로 천지개벽하는 그런 일 좀 그만두라. 특히 남에서 벌이는 파쇼와 소동, 종북몰이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럼 전에 영덕 쪽에서 났던 지진은 어떻게 봐야 되겠는지요? 예, 그 영독 쪽 지진이 11일이죠. 예. 그러니까 13일에 이제 구잠함 사건이 나서 그 보복 타격으로 북의 잠수함이 미 핵잠을 추격하다가 남해 동해상에서 타격해가지고 폭파시켰다라고 하면 13일이 돼야 되죠. 예. 근데 영덕 쪽 지진은 11일,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팩트예요. 물론 북의 구잠함 사건이 13일이라고 하는 것은 13일 전사라고 돌사진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팩트예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11일 날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시체들을 최종적으로 인양하면서 사망이 확인된 날짜가 13일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 이 구잠함 사건과
미 핵잠이 타격된 사건이 11일 날 있었고 예. 사망만 13일에 확인돼서 13일에 사망 이렇게 돌사진에 새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12일 날 예정대로 서해상에서 미 핵항모 타격단이 훈련을 벌이다가 제가 보기엔 제대로 못하고 황급하게 일본 요코시마 원래 기항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2일 날 서해상에서 미 핵항모 타격단이 훈련을 벌이고 이 성서의 격동으로 13일 날 북동해상에 미 핵잠이 들어와서 위협적인 훈련을 하다가 구점함에 발견돼 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타격을 받은, 여기서 그 타격은 북구잠함으로부터의 타격과 북잠수함으로의 타격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북잠수함의 타격도 북영해에서와 남영해까지 도망친 미 핵잠을 추격해서 폭파시킨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일 날 북영해 동해상에서 구잠함 사건, 즉 미 핵잠을 발견해서 폭내가 터진 그 사건이 있고, 여기서 미 핵잠이 남측으로 도망치다가 북의 잠수함이 추격해 와서 영덕 인근의 지진파를 일으킨 그 폭파 사건이 터지자 12일 서해상에서 예정된 미 핵항모 타격단의 합동 군사 연습은 간단히 축소시키고 일본 요코시마로 도피한, 예.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어쨌든 추정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백해지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확인된 팩트는 예. 북의 구잠함 사건이 벌어졌고 수십 명이 죽었고 그런데 북이 그 구잠함 사건을 최고의 영웅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훈련 중에 죽거나 참패를 당했다면 이렇게 최고의 영웅으로 부각하겠어요? 예. 실제로 북은 전투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과거의 전례를 볼 때나 잠수함 공격이 가지는 군사 전략적인 의의로 볼 때 10월에 북의 핵 잠수함의 위협적인 군사 연습이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예. 그에 맞대응하면서 구잠함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군사적 대결상의 하이라이트 맞다. 매우 첨예한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는 북이 대서특필할 정도의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남코리아의 파쇼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중요하게 강조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는 북의 입장에서 북침 전쟁이 임박했던 징후로 읽히고, 예. 그렇다면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는 결심까지 굳히게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죠. 먼저 파쇼아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이 히틀러 독일 나치즘, 무솔리니 이탈리아 파시즘, 도조 일본 군국주의, 나치즘이나 군국주의도 파시즘이죠, 본질상. 예. 예. 세 가지를 통칭해서 파시즘이라고 부르고요. 국내에서 파시즘, 국외로 제국주의 침략전쟁, 이건 역사가 밝혀낸 공식입니다. 더구나 그 배경이 되는 미국, 유럽, 일본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실로 심각하지요. 예. 그런 만큼 그 국내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등장해 득세하고요. 가령 이주민을 박해한다든지, 일본에서는 공공연히 인종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군국주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이 없는 일본이 아닙니까? 예. 아베가 등장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군국주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젠 아예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미남과 일본이 북침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전쟁을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 여기에 마치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 뭔가 긴장을 조성하는 듯 쇼를 하고 있지만 실질로는 미국을 추종하면서 무조건 잘됐다 하는 식입니다. 남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헤아릴 수 없는 재앙을 들씌운 일본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을 주적으로 삼는 기막힌 오류, 예. 착오. 그래서 나눠서 지배하라는 제국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호응해서 민족 공조를 거부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취하는, 동족을 상대로 제2의 코리아전을 획책하는 이런 흐름이 남의 파쇼와 맞물려 심각히 진행 중인 거지요. 예. 뭐 다 알다시피 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정보내 121만 건, 사이버 사령부의 2,300만여 건의 댓글 공작, 대선 개입 증거로 인해서 이미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예. 이젠 신부 목사 스님까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 미사, 금식기도, 시국 선언을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1년간 내라는 모 사건, 정교조 전공로 법의 노조화 사건, 자주민보 폐간 시도 사건, 이런 것들은 공안 통치 단계를 넘어서 파쇼 통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치명적인 경제 위기, 처참한 민생 파탄, 엄청난 재정 부채, 이런 조건에서 복지 공약 관철할 수 없죠. 예. 내년 지방선거 중간평가 앞두고 안철수 의원 측이 정치 세력화를 선언하고 문재인 의원조차도 이제 전면에 나서는 형국. 예. 국회는 감사원장 인준에 이어서 이석기 보복 법안 처리에 예산안 날치기 조짐까지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예. 남에 과연 제대로 된 정치가 존재하는가 모두가 의심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은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일방적인 독단, 독선, 독재 정치를 펴고 공안 파쇼 통치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모든 게 북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남의 정권에 대한 기대를 잡고 평화통일이죠. 미국, 남코리아, 일본의 선제 핵타격에 맞선 나름대로의 대응 군사 전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수립한 통일대전 3단계, 핵전 3단계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으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쌓은 전쟁 명분을 한꺼번에 폭발시켜서 북측 표현으로 하면 쌓이고 쌓인 원한, 통일혁명을 바라는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겠다. 단숨에. 예. 이게 김정은 제1비서 최고선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잠깐 좀 쉬는 의미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 김정은 당시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그 스타일을 형성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시작부터 약 20초가량의 전주를 들어보면 예. 바로 딱 김정은 제1비서의 스타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과정을 중첩시켜서 이렇게 감상해 보면 딱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스타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가 진행되어 왔고 그 김정은 스타일을 바로 마식령 속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사회주의 건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속도지만 통일혁명, 세계혁명도 간접적으로 겨냥한 속도입니다. 젊은 30대 최고 리더답지 않게 최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마치 김일성 주석이 그랬듯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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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으며 쌓아온 원한, 분노, 명분을 한순간에 폭발시켜서 즉시적이고 동시적인 반격을 가하는 예. 단숨에 정세를 180도 바꾸는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 남코리아, 일본은 심사숙고해서 핵항모 타격단이니 집단적 자위권이니 하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무모한 북침 합동군사연습, 북침 전쟁 책동을 무조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예. 방금 마식령 속도 이야기하셨는데 마식령 스키장이 곧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4일부터 관광객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예, 실제로 북이 정말 올해 안에 이 스키장 건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에 스키장이 완공이 되고 1월부터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예. 남코리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진보당 의원들의 24일간의 단식 투쟁이 있었고요. 이제 단식 농성은 마무리됐는데 예. 예,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민주주의 수호 전선을 확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에 22차 촛불 집회가 또 있었죠. 이제 촛불 참가자들의 관심이 예. 단순히 진상규명하고 특검 도입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야하고 퇴진하라라는 거를 확인한 대회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교인들의 투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30일 원불교도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진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진실을 말하는 종교인들을 폄훼하고 분열시킨다고 하면서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29일에는 법야권 연석회의가 열렸죠.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에서 특검 법안을 합의를 했고요. 예. 반면에 정보원에서는 최근에 아로와 또 연결을 시키면서 민족총패 출 대표를 구속시켰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155명 전원의 명의로 이른바 종북 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또 사면복권도 금지시키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죠. 예. 일명 이석기 보복 법안이라고 예. 표현하는데요. 예. 그 원불교의 그 악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오늘 그 북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가 발표됐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교 교인들은 온 남조선을 파쇼의 남무장으로 만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그 난자입니다. 동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으며 예.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데요.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사탄의 무리들을 몰아내는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이요.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성전. 표현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좀 그 지난 회의에 이어서 좀 보충하고 좀 정리하는 예. 내용들 위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보충하고 정리하면 북에서 올해 초에 신년사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세포 등판 속도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대규모 축산기지죠. 예.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건설한 이후에 이제 과일 문제죠. 예. 그다음에 고기 문제. 또 한편으로 이제 버섯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공업과 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이제 경공업과 농업, 경공업에까지 CNC를 도입하고 농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데 서방 제국에서 북을 비판할 때 뭐 경제가 어렵다. 북의 인민들이 굶주린다.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고난행군, 강행군 시절에도. 지금은 뭐 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서방 제국에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뭐냐면 북이 이렇게 잘 먹는다. 이런 걸 부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레저 스포츠에까지 관심을 돌린다. 라고 하면 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키장 건설을 부각한 겁니다. 물론 문수지구의 물놀이장이라든지 미림지구의 승마장이라든지 그리고 곳곳에 축구장이라든지 실내 경기장이라든지 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스키장이야말로 남들 10년 걸리는 것을 1년 만에 하는 예. 굉장히 빠른 속도죠. 예. 중공업이나 경공업이나 농업도 아닌 레저 스포츠의 상징인 그 스키장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건설하는 그걸 이제 마식령 속도라고 하면서 이제는 북코리아의 당면한 경제 건설의 과제가 예. 중공업도 아니고 경공업도 아니고 농업도 아닌 레저 스포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인 겁니다. 예. 그것을 좀 시위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스위스의 케이블카 뭐 수입하겠다라고 요청한다든지 물론 스위스는 군사 무기도 아닌데 거절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12월에 완공된다 이런 거 부각하는 것보다는 1월부터 외국 관광객을 받는다. 물론 마식령 스키장은 주로 북의 군대 인민들을 위한 스키장이에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와서 스키를 타겠어요. 예. 동부가 오기도 쉽지 않은데 예. 스키 탈 정도 되면 대부분 유럽 사람들일 텐데 그 유럽 한가운데 있는 스위스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예. 있고 왜 여기까지 오겠어요? 이것은 북이 레저 스포츠 단계에 있다. 마식령 스키장이 예정대로 완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전술이죠. 아주 예. 대단한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북의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통일혁명 그리고 온 세계의 자주화라는 세계혁명 이 세 가지는 북이 제6차 조선노동당 당대 1980년 10월 10일에 열렸죠. 그때 제기한 3대 과제입니다. 사회주의 완전 승리, 조계자적 평화통일, 온세계의 자주화. 이 중에 첫 번째를 거창한 창조,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창한 변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세계혁명 그 일환으로서의 중동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극동과 중동에서의 거창한 변혁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이야말로
상대가 있는 싸움이라 자연을 개조하는 거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식령 속도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맞게 통일혁명과 세계혁명을 다그쳐 나가겠다라는 북의 최고 리더의 최고 지도부의 다짐이고 결의죠. 예. 물론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진 않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음. 참고 또 참는 그 인내심 속에서 비껴 보입니다. 예. 이게 무서운 얘기죠. 예. 이란 핵협상 타결이나 유대자본과의 비공개 트랙상 합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지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공개 트랙은 본질상 가이드라인.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개 트랙상의 군사 외교적 대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최종 결심은 북최고 리더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작년 12월 12일 극궤도 초전자기파 위성탄두를 날리고 올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하면서 시작한 2013년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이 카드를 대결전에 말미에 해야 하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또 해왔죠. 98년, 2000년이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거꾸로 했는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법화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란 핵협상처럼 과거 10년 전 북미 핵협상 방식이 아니라 이젠 북미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 과거의 핵을 묻어두고 미래의 핵을 가지고 협상하는 시대가 지났다. 이미 대량적으로 양산되고 위협적으로 배치된 핵무기들을 상호 감축하자. 이런 요구를 들이대면서 만일 우리를 위협한다면 B-52라든지 B-2A라든지 니미츠 핵항모 타격단, 조지 워싱턴 핵항모 타격단, 특히 핵 잠수함들,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남의 파시와 그 길로 간다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게 겨울전쟁이든 또다시 내년 2월, 3월에 크리졸브 합동군사연습으로 시작되는 최고조의 군사적 대결상이든 이젠 마지막 결심을 위한 주체 역량 강화와 전쟁 명분 축적,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1998년, 2000년 6.15 공동선언 10.12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6년, 2007년 때 2.13 조치 14선언과 같은 합의가 없이 예. 키신저가 2009년 10월 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른팔인 김양건 비서를 베이징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만나고 돌아간 뒤에 그해 연말에 언론에 흘린 대로 빈을 취하려면 가자라 식의 상황. 그래서 그 이듬해 2010년 3월 달에 백령도 섬근호를 청소하고 11월 초에는 LA 앞바다에서 SLBM을 발사, 11월 말에는 연평도 전자포격전 결행, 그리고 그 이듬해 1월에는 부산 깃발을 꽂고 근위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 사단의 사적 탱크를 김정은 당시 군사위 부위원장이 직접 몰고 훈련하는, 그 직후 1월에 반덴버그에서 발사된 군사위성이 폭발하고 3월에 후쿠시마 사건이 발생하는, 그렇게 해서 2012년으로 육박하다가 갑자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하면서 이후 속도 조절 단계로 들어가고 김정은 제1비서 최고사령관 체제를 정비하면서 주체 역량 강화, 전쟁 명분 축적,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령 지난해 4월 8일과 8월 17일 2번, 올해도 미확인이지만 7월, 8월 2번 방북해서 북과 유대자본 제국주의 연합 핵심들 간의 비공개 트랙상, 그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 군사적인 긴장 고조의 드라이브가 계속 걸리고 있는 거고요. 북은 지금 미국이 바라는 적당한 북미 외교적 합의가 함량 미달이라고 보고, 즉 거창한 변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무시하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이란 핵협상이라는 것은 북의 10년 전 모델이고요. 지난 10년간 집중 개발한 과거의 핵은 묻어두고 아마디네자드가 올 2월 달에 선언한 내용이 바로 이거죠. 미래 핵으로 경제 실리를 취하는, 이게 이제 새로 등장한 로하니 대통령의 임무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게 이란에는 맞지만 북에겐 전혀 맞지 않죠. 아니, 이란의 이런 핵 협상을 코치하면서 중동에서 평화협상의 분위기를 만든 게 북이죠. 그렇게 예. 보입니다. 시리아와 1월 20일부터 팔레스타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의 평화회담도 이어서
그러나 이걸 거창한 변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잠정 합의에 불과할 거고요. 전쟁의 화근이 여전한 조건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잠정적인 평화. 하나 당장 그 전쟁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에겐 이건 매우 귀중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세계인에게 누가 평화를 바라는가를 보여줘야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평화 공세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예. 북이 미국 등 세계에 대고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를 진심으로 원한다. 이건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 우린 반드시 관찰할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평화협정이니 평화체제니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럼 이런 정세에서 통일진보 세력, 민주개혁 세력은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의 파시화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코리아 반도의 제2차 코리아전 본질상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심각히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만큼 무조건적으로 남의 파시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본질상 일본군 재무장, 일본 군국주의 완전한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광범한 대중들이 참여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과 반전반미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특히 통일진보 세력은 반파시오 투쟁과 반전 투쟁을 하나로 결합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최근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종교계가 떨쳐나서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걸고 사흘적인 투쟁을 시작했는데요. 추운 날씨에 상관없이 종북몰이에 겁먹지 말고 촛불을 횃불로 키우고 들불로 타번지게 해야 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청구, 정교조 전공로에 대한 탄압과 법의 노조와 자주민보 폐간 시도, 그리고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단순히 공안 탄압을 넘어서 파시아 통치로 넘어가는 명백한 시도라고 봐야 됩니다. 유신 독재의 회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평생 소원이고 그 주변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무대뽀 고집들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선각자들은 먼저 앞장서고 그 뒤를 이어서 통일진보 세력과 민주개혁 세력의 모든 세력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설 때 남코리아의 파시아와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을 막는 정의로운 투쟁이 가장 힘있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이 종북몰이의 배경이 되는 것이,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며칠 전에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남코리아 민중들이 희대의 반민주 파시화법 치하에서 65년이나 치떨리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예.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바탕하에서 파시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면 종북몰이는 파시화의 이데올로기 책동으로서 그 가장 뚜렷한 징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는데 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종박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종박이라는 것은 이제 박근혜를 추종한다 이런 얘기인데, 추종을 넘어서 이제 맹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근혜 한마디면 남코리아의 그 파시화의 중심에 이제 박근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실은 종미죠. 미국을 추종하는 거죠. 그 박근혜가 추종하는 것도 미국이고요. 예. 그 박근혜 주변 인물이지만 사실상 박근혜 위에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는 남재준의 그 위에 누가 있는가. 미 CIA 지부장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제 민주당의 한계 때문에 종미라는 말을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종북이다 종미다, 종북이다 종박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 종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비과학적이고 예. 비상식적인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그 철저하게 일본을 추종했던 세력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숙미 사대주의 사상으로 꽉 찬 사람들도 친미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친미파가 통일애국 세력, 민주개혁 세력을 심지어 지금은 신부님들까지 종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너희들은 종박이다, 너희들은 종미다 라고 맞대응하는 것은 같은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같은 선상에서 논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하나의 우리 민족의 그 대의 아래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고 예. 빨갱이로 몰았고 지금은 종북으로 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기초가 되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고요. 예. 이것을 집행하는 그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나 수많은 공안 통치 기관들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서슬퍼렇고 국가정보원이 지 멋대로 하다가 지난 대선에서의 이른바 그 댓글 공작이라든지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예. 예.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끝으로 가고 있고 막장으로 가고 있고 벼랑 끝까지 갔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고 여명이 밝아온다고. 예. 또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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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파국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바로 그 신부, 목사, 스님이라고 하는 종교계까지 사활적으로 나서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 예. 이게 정확하게 유월항쟁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뭐 결정적인 계기만 주어지면 바로 항쟁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호소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남코리아 항쟁에 우리 민중들이 떨쳐나서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 뭡니까? 그게 공권력보다도 군대죠. 특히 예. 미군. 미군. 그걸 이제 북이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항쟁으로 떨쳐나서는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조건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추운 겨울이라 지금 같은 상황이 한 4월쯤에만 벌어졌어도 5, 6월에는 아마 제2의 유월항쟁으로 타 번지면서 승부가 났을 것 같은데 예. 과연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불리함을 극복할 만한 주체적인 그 역량 또 주체적인 그 분노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런 게 이제 주목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은 여름보다 겨울이 유리하다는 거. 북부 쪽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라든지 북이라든지 역사적으로도 겨울철에 유리했어요. 예. 그런 측면 북이 충분히 감안해서 2011년 1월 달에 훈련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올 겨울은 참으로 긴장되고 민감하고 아슬아슬한 예. 전례 없는 겨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요. 최근에 삼성의 노동자가 자결했었는데 엊그제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또 자결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진보당 의원단이 24일간 단식 농성을 했는데 예. 국회 앞에는 진보당 의원단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이 계속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이렇게 민중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국회는 지금 난장판이죠.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이콧 선언했고 김한길 대표가 직을 걸고서라도 국회에서 투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준 예산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가슴 아픈 노동자들의 자살은 지금 시대의 제2, 제3의 전태일 열사를 의미해요. 예. 다시 말해서 1970년대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 예.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라는 거. 예. 노동자만이 아니고 농민들, 전체 서민 민중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예. 이것은 남측의 경제위기, 재정부채, 민생 파탄의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대표격인 진보 정당이나 노조, 농민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농성투쟁, 단식투쟁을 벌이는 것은 예.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야당의 합리적인 최소한의 주장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일체 정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다시 극단적인 날치기 통과라든지 전례 없는 준예산 편성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뭐 최근에 필리버스터라고 해가지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그런 방법까지도 새누리당이 봉쇄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그 민주당으로서는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전투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김한길 대표마저도 직을 걸고 싸우겠다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여기서 하나 오늘 방금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사자 회담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야당을 무시하고 정말 뻔뻔스럽고 그 일방적인 독단, 독선, 독재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근데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정말 가관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답니다. 어떤 경우라도라는 게 나오고요. 일단은 이게 무조건이에요. 예. 헌법 부인과 자유민주주의 부인,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 1년간의 행보가 헌법에 맞느냐,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거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하니까 강제로 해산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 세계는 이미 공산당도 합법화돼 있고요.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한다고 하는 독일만 그 불법화됐어요. 근데 남코리아의 통합진보당 공산당이 아니거든요. 예. 노동당, 정의당하고도 별 강령상 차이가 없어요. 넓은 의미의 삼인주의라고 한다면 민주당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야, 단호하고 엄정이란 말 자체가 강한데 거기다 아주라는 말을 또 썼고요. 예.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참 대단한 짓이죠. 예,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다. 정확하게 유신 독재식의 발상이고요. 예. 파시즘적인 발상입니다. 요 한 문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대통령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런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유신 독재로 회귀하고 이미 파시오 통치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정권을 좌시하다가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고 말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코리아 반도에 핵 참화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소름 끼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간명한 분석, 명쾌한 진단에 감사드립니다. 남코리아의 파시오화와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을 막기 위한 반파쇼 투쟁, 반전 투쟁의 각계각층이 총궐기할 때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